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슈퍼문. 자, 오늘 밤 슈퍼문과 블루문을 동반한 계기 월식 맨눈을 볼 수 있다. 자, 슈퍼문은 아름다운데요, 선거 앞두고 친문 마케팅하는 사람 꼴불견이에요. 보기 싫어요. 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 오늘이 10% 할인 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자동차세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때그때 따박따박. 자, MB 평창 초청장 한병도 쏙이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절친 한병도 쏙 MB 만나면 물어보세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요. 정봉주가 전하더라. 다스는 정봉주 거다. 자, 첫 곡 휴먼 리그의 패스네이션. 아우, 우리 MB 매력 쪽 다스도 포기하고. 정봉재 정치쇼 일부 뉴스 브리핑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무슨 팟캐스트 하죠? 저요? 미디어오늘에서 관훈클럽? 저 미디어오늘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김용민 PD가 하는 하시는. 거고. 네. 김용민 PD는 미디어오늘에서 하는 거라고 미디어오늘 팔아먹고 다니던데? 아, 그래요? 예. 네. 서로 팔아먹히는 거지 뭐.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뭘? 엄청 잘 팔려요 관훈클럽. 예, 되게. 네, 김용민 PD가 하시는 팟캐스트는 다 잘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거기서 저 광고가 광고요? 재밌었고 물건이 잘 팔린대요. 예, 관훈 나이트 클럽 제가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거기 그 국민 TV하고 또 뭐 이렇게 안 좋아져서 또 뭐 안 하는지 뭐 요즘 다 몸이 아파서 쉰다 그러는데. 네, 뭐 안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 안 좋아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내 정보가 정확해요. 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몸이 아프다 그런 핑계를 쥐고 있는데 안 좋아졌어요. 늘 그래요 하는 일이. 하다가 중간에 안 좋아져요. 네, 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진 않은데.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아니 이게 국민 TV하고 안 좋아지라고 제가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고 팩트예요. 근데 또 좋아지겠지. 또 좋아져요 그러다가. 예. 자, 위하옥님 다스는 봉님 거. 이현진님 다스 제 거예요. 봉도사님 거 아니에요. 이현진님 감옥 가고 싶어요. 제 거라니까. 남의 거로 제 거라고 우기면 감옥 가요. 네. 다스는 정봉주 거다. 첫 소식이 듣고 있나 다스. 네. 첫 소식이 예. 봉도사님 회사 관련 소식입니다. 예. 우리 격리직원 내가 빨리 나가고 진술 제대로 하라 그랬는데. 네.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예. 그 다스의 전 격리 직원 조모 씨를 조모 씨를 피의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참건에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죠. 네, 특가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러면 10년 이상 그 무기징역인데 액수가 크잖아요. 120억.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예. 120억이니까. 자, 이거 유죄로 확정되면 25년 삽니다. 조모 씨. 진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은 조모 씨가 그렇죠. 받는 형량은 굉장히 낮아지죠. 형량이 아니라 그 정도면 이제 뭐 불기소하는 거죠. 네. 진실대로 얘기했으니까. 진실대로 얘기했으니까. 반성하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 서울 동부지검이 지금 이거 다스 횡령 의혹 관련된 사안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 씨를 30일 날 불러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피의자로 전환을 했고요. 이 격리 직원 조모 씨는 다스 비자금 관련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데 말씀하셨듯이 다스의 120억 원을 그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후에 하지만 뭐 횡령 사실이 들켰음에도 회사를 잘 다녔죠. 그때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설득했다 그러잖아요. 네, 계속 다니라고. 그 전 다스 직원의 증언인데 그 조 씨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윗선에서는 계속 다니라고 종용을 했다. 횡령을 한 사람을. 참 좋은 회사예요. 그 누구 회사라고요? 다스가 누구 거라고요? 일단 뭐 그 인으로 인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그렇죠. 정봉주 거예요. 네, 그렇군요. 얘기해 보세요. 다스 누구 거? 봉도사님 거. 땡큐. 8조니까요. 그럼 조만간 800만 원 정도 뜯어줄게. 800만 원. 아니 검사서 내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제. 수사 금지. 수사 종료. 네, 그냥 대답만 하는 것만으로 8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네요. 그럼 조금 더 줄까요? 80만 원. 80만 원 더. 네, 880만 원. 그렇죠. 부가세 별도. 다스 누구 거? 네, 봉도사님 거. 네. 우리 PD도 달래요. 서현 PD, 김서현 PD 줄까요? 다 나눠줄게 다. 처음엔 기분이 좋다가 갈수록 이렇게 허무해지는 느낌은 뭐죠? 아니요, 8조니까요. 그렇게 800만 원씩 갖고 받고 싶은 사람들 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010-4336-0515. 그럼 800만 원씩 다 나눠드릴게요. 내 거 확인되는 순간.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다 나눠줘요 다. 저 잠깐 문자만 보내고 브리핑하겠습니다. 아니 8조 나눈 게 800만 원 하면 몇 명이죠? 아 제가 산수에 약해가지고 100만이니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오 100만 명. 100만 명이요. 100만 네, 100만 800만 명. 원씩 100만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 기분 좋다. 네. 이게 왜 그래서 기분이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자, 조 모양 오늘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전환됐고 네. 이제 소환하나요?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종착점을 향해서. 네. 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예.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제 본인이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죠. 평창 가갖고 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눈에나 들어오시겠어요, MB 각하께서. 네, 그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 그 청와대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예.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초청장을 들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 초청장은 개폐회식 및 주요 경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 사전 리셉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인데요. 아, 개회식은 가도 폐회식은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폐회식 끝나고 소환을 한다고 그런 방침을 받겼었는데. 내일 모레 소환되는데 폐회식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뭐 그렇죠. 본인이 정 안 기자 갈 수도 같으면 있죠. 가겠어요? 저는 개회식도 못 갈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이거 가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도 멘탈 뭐 좋으니까 근데 다스한테 포기하고 가면 다 폐회식도 볼 수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 소식을 좀 정리하면서 참 마음속으로 뭔가 좀 되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왜?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이래요. 그래요? 네. 다 이제 그게 끝났구나. 네,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다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셨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 12.12 쿠데타 그리고 5.18 민주항쟁 유혈 진압 등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죠. 예, 그래도 최소한의 무슨 경우 한두 명은 있지 않나요? 그게 뭐 있던데. 네, 뭐 경우는 최소한의. 네, 예. 붙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유죄 확정되면 그거 박탈되죠 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하.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잘하시고 4년 뒤에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으로 유일해요. 그러네요. 아무 비리가 없기 때문에. 네. 뭐로 갖다 씌워도 안 되니까. 그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당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문제가 없죠. 아니 다른 당이 잡아도 수사를 하려다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그럼요. 계속 그렇게만 해오시면은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2007년 8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뒤졌겠어요. 잡아놓으려고. 네, 맞아요. 네. 그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돼서도 그 지금 뒷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점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전직 국가에 기여한 공이 있고 그러게 되면 기소하고 그러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형을 좀 깎아주죠. 예를 들어 15년형 나올 걸 14년 6개월 살린다든지 한 6개월 정도 깎아주지 않겠어요? 20년 살 거면 19년 6개월 정도 되게 행복해 하시는 6개월 깎아주니까.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에 가석방 6개월 받으려고 3개월 받으려고 재벌들이 법무부에다가 엄청 로비해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뭐 하루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그 액수가 3개월에 뭐 억 단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들었던 정보에 따르면. 그러니까 6개월이면 큰 거예요. 그렇죠. 20년 6개월 받았는데 6개월에 한 달 더 줘갖고 19년 11개월 살아봐요. 20년과 10년과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 군대 기한을 좀 줄여가지고 제가 한 15일 정도인가 혜택을 받는데 막 세상 다 낼 것 같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20년 6개월보다는 20년이 좋아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그 공으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깎아주는 국민 청원 운동을 하자. 6개월 DC를 위해서. 자 다음 소식. KT가 임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로비를 펼쳤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하는 행위도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뭐 직원들에게 줬던 그 상품권을 다시
그러니까 계열사에서 상품권을 사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영업용도로 쓸 거야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쭉 산 다음에 본사에서 모아. 네 그거를 깡을 해. 그렇죠. 깡을 하는 거죠. 깡을 해서 현금을 본사로 보내면은 자, 깡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할인 매각. 할인 매각. 그렇죠. 네. 어쨌건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한 9만 5천 원에 팔고 9만 5천 원 팔고. 그래서 네. 가끔가다 이제 이 길거리에 무슨 조그만 노점 같은 데 가면 상품권 팝니다 이렇게 해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 그때 그런 데 가보면 10만 원짜리를 9만 7천 원, 9만 8천 원 이런 데 팔거든요. 조금 싸게. 조금 예. 싸게. 근데 그거를 이제 9만 5천 원이나 9만 원에 깡을 해고 사는 거지 그분들이. 네네. 그리고 다시 일반인들에게 파는 이런 과정이 이게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 예. 뭐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온갖 걸 다 알아요 제가. 네 그렇군요. 다스도 잘하시고. 다 쓴 내 거라니까. 네. 다 그렇군요. 썼어. 다 쓰나. 800만 원 언제 입금되나요? 100만 명 계좌 번호 받는 것도 힘드네. 네. 다시 이 얘기 좀 돌아오면 예. KT가 지난 2016년 가을 그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쳤고 이게 정치자금법상 기업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임원들을 동원을 해서 그 각자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게 했습니다. 예. 이 후원 내역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 문건을 보면 뭐 3, 5, 10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게 각각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받은 의원도 있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돌려준 의원도 있고. 근데 사실 받은 의원들도 개인 명의의 후원금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냥 뭐 이거는 정치자금 위반이다라는 거는 알 수는 없었겠지만 좀 이상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황창규 회장이 실제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비가 이거를 먹힌 거네.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황창규 회장의 그 채택을 방해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뭐 KT에서 이 돈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경찰이 아까, 수사 중입니다. 예, 제가 아까 돈들 그 8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제 전화번호가 난리가 났어요. 6787님. 저도 부가세 포함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3294님. 봉도사님 저도 880만 원 주세요. 하나은행 458. 네. 계좌번호까지. 네. 2068님 방송 들었으면 8만 원 880만 원 꼭 주시길. 봉도사님 저도 주세요. 정치쇼 액정자 0204 8만 원만이라도 넣어주세요. 기부하겠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돈 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모두 다 저거 하면 되겠다. 청와대 그런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다 내 거 같은데 자꾸 내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예, 진짜 내 거 같아요. 네. 그 상상 기업 경영 막 이런. 기분 좋아. 8조. 네. 어렸을 때 좁쌀밥 먹은 거밖에 없는데 조는. 뭔가 모르지만 축하드립니다. 자, 최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이 알바가 아니다. 간단하게요. 네, 그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 노동 패널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 최저임금의 95% 이하, 그러니까 네. 즉 최저임금을 살짝 못 받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가운데 43.7%가 가구주고 32.7%가 가구주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노동 패널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그 배우자를 핵심 소득원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지금 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늘 대부분 이제 알바로 지금 칭하고 있죠. 알바로 칭하면서 자영업자와 알바와의 갈등 관계를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는. 을대 을의 갈등 관계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알바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아마 알바를 하겠죠. 예.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타 가구원은 23.5%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76.5%가 엄마 아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소득원. 네, 주요 소득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올려주는 거네. 진짜. 그렇죠. 올려주네. 7,530원. 그렇죠. 그러니까 알바보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주 소득원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95%에서 105%,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 78%가 핵심 소득원이고 78%. 야, 네. 중요한 얘기네. 왜냐하면 네네. 이 핵심 소득원은요. 네네. 최저임금이 올라가잖아요. 100% 사회에다 다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최저임금이라고 해봤자 지금 150만 원 정도밖에 안 156만 원쯤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 최저임금이 더 올라서 한 20만 원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그거를 소비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받는 돈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네. 뭐 대기업이나 재벌들 같은 경우는 뭐 100억이 있다가 120억이 나오면은 그거를 안 쓰고 예. 다른 곳에 돌려두죠. 핵심 소득원 이분들은 이것을 다시 써서 네. 당장은
이 그 영세 사업자들이 힘이 드는 것 같지만 이들이 사회에 쓰니까 그 네네. 돈으로 인해서 다시 생산이 돌고. 그렇죠. 이게 돈이 내수가 유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님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누구 거라고요? 봉도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 3변 시대로 돌아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3변 시대. 이런 얘기 모르죠. 백성문 변호사님, 고구려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에 그래 저기 올라가요? 어디요? 그 마식령 스키장? 저 마식령까지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아까 가겠어요. 고구려 아니에요, 마식령?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요. 통일신라 방송을 빼고 B가 못 거기죠. 갑니다. 마식령 B 아이가? 예. 마식령 통일신라 B, 진흥왕 B. 죄송합니다. 진흥왕 4대강 그 4대 사대강? 순수비 예. 신흥광 있고 진흥왕이 진흥왕 4대강 4대강? 어떻게 사대 거기서 순수비. 그거 예. 또 4대강, 4대강 4대강 그래 좋아. 예. 북한산 있고 뭐 있어요? 탐이야 오늘 탐. 예? 티얼스 오브 MB. 아니라니까 뭐 자꾸 이제 탐에서 탐으로 탐. 아 탐앤탐스 티어스 오브 MB에서 박에서 티어스 오브 MB까지. 탐앤팝. 자,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태현입니다. 원조는 잘 있죠? 원전이요? 예, 안 신라- 터지고 잘 있죠. 그러면 안 신라 터져요. 땅이 신라 땅이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진짜요? 터지길 바라세요? 아니요. 안 터지면 안 터져요. 되지. 안 터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지훈. 예, 백제입니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아니죠. 이제 하이도. 하이도가 뭡니까? 하이도인가? 목포. 생가 대통령. 김정은 대통령. 아, 예, 목포입니다. 그것도 예. 모르면서 무슨 하이도 예, 맞습니다. 예. 예. 귀순을 하려면 귀순만 제대로 했어, 해야지. 귀순만. 아, 귀순만하고 내용을 잘 몰라. 내용은 잘 몰라. 다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안 넘어갑니다. 왜 넘어갑니까? 아 몰라요. 일도 술술 풀리는데 뭐 기순하니까. 기순 안 했으면 방송도 못 나올 뻔했어요. 아우. 다 사라졌잖아. 네. 이봉규 씨는 잘 있어요? 며칠 전 어젠가 만났었는데 예. 행사에 나왔더라고요. 잘 있는 것 야, 같아요. 이게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딱 이 주위에 그 기운이 어리는 거야. 그냥 딱 물어보잖아 그냥. 네. 과거 발언 3년 전에 발언 3년 전에 생각하면 발언? 격세지감이지 뭐. 한번 얘기해 그런 보세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뭐요?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게 했어야 대통령 도와줘야지요. 왜 불쌍합니까? 제 혀를 자르고 가족도 싶습니다. 없고 여자 혼자 왜 불쌍합니까? 야당 왜 그러는데요? 제 혀를 이게 자르고 싶습니다. 3년 전 연습 많이 박지원 갖고 왔네. 버전. 연습 많이 갖고 왔어. 그러니까. 연습 많이 갖고 왔어. 이거 맞아 이거. 그때 발언하고 좀 그거 편집하고 좀 넣어주세요. 많아요. 그 법치를 훼손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제가 진짜 혀를 자르고 싶습니다. 면회 한번 가보시죠. 가서 진짜 욕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왜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냐 하고 싶습니다. 아 그때 제대로 힘듭니다. 엉망으로 만들려고 지금 응원했잖아요. 약간 떨고 있어. 몰랐어요. 아 국정농단 하라고 응원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최악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자, 아유 삼전 시대도 이제 통일이 됐어요. 이제 곧 통일이 되고 이제 큰 변호사들 다 없어지고 이제 각자 생업에 종사하자. 자 서지영 검사. 아 네. 제가 어제 참. 어제 그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이래서 안태근도 쫙 풀어줬죠. 서울대 8호학번 연수원 20기 우병우 1년 직계 그렇죠. 그렇죠. 대학도 1년 후배 연수원도 1년 후배 똑같아요. 둘이가. 예, 예. 소년급제 대학교 4학년 소년등과 있죠. 사실 서지영 검사의 폭로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가해자가 또 안태근 검사였다라는 게 어찌 보면 더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뭐 안태근 검사는 아시겠지만 뭐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고 의심을 받았고, 그죠? 뭐 그 국정농단 야, 당시에 변호사하고 확실히 이 진행자하고 틀린 나는 우병우 라인 그런데 우병우 라인이라고 의심을 받았고 아, 그럼요. 살짝 빠져나가네. 저도 갈 때 이렇게 나갈 때는 나갈 길은 또 아하. 해놓고. 근데 그때 국정농단 당시에 우병우 수석하고 뭐 1000여 차례 넘게 통화를 하고, 그렇죠. 많이 한 날은 하루에 한 20번 넘게 통화를 하고.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검찰 내에서 모든 그렇죠. 수사하고 있는 정보가 그쪽으로 다 다 모이는 거 모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검찰에서 뭘 하고 있는지 훤하게 볼 수 있게 해준 것 아니냐라는 예. 의심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뭐였죠? 중앙지검장하고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 또 돈봉투 예. 사건이 연루가 돼서 이제 면직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검사는 아닙니다. 아, 근데 서지영 검사가 얘기했던 게 이제 2010년 10월 30일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함께 왔던 법무부 좀 높은 사람이 사실 안태근 검사였던 거고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다음 법무부 장관 옆에 앉아 있고, 예. 그 다음에 옆에
안택은 검사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이제 서정 검사가 앉아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등 뒤로 와서 등과 엉덩이를 뭐 한참 동안 근데 이 서정 검사가 거기서 몸을 피하려고만 했었대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사들도 많고 다른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그 많은 검사들이 전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 안태근 검사 통해서 좀 어떻게 사과하게 해주겠다라고 중간에 한 명 껴 있었는데 뭐 사과는 당연히 받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이것도 일단은 서정 검사의 주장입니다만 그 창원의 뭐 통영지검 같은 경우, 통영지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년차, 4년차 검사들이 주로 가고 경력 검사는 한 7년차 검사 정도 한 명 정도 가는데 본인이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 뭐 그 수사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당하고 또 검찰총장의 경고도 당하고 결국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인사상 불이익도 받았다. 그게 몇 년 차쯤 때였어요? 그거는 2015년도에 15년 14년도 직무 감사를 받고요. 저 누구죠? 저 안택은 전 검사가 검찰국장할 때. 국장할 때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로 쥐고 흔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 평검사 인사권. 모르죠.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쁘게 작용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요. 여주지청의 여주지청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지검장이었고요. 더군다나 통영지청으로 갈 그게 안 맞아요. 뭐 저도 정확하게 검사의 보직 부분은 알 수가 없고 통영지청은 상당히 작은 지검지청이고 이 33기 정도 되거든요. 부장급이에요. 부장검사가 32기 1기가 지나고 있는데 여주지청에 있었으면요. 거기서 특별한 그 가오나 이런 실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원이나 수원지검이나 대전지검 가는 게 맞죠. 의정부나 조수 잘하시네요. 근데 북부지검에서 내려왔어요. 북부지검에서 그런 의정부로 다시 그 다음에 성남이나 이렇게 그 밑으로 가는 게 거죠. 맞죠. 맞는데 통영지청에 경력검사로 갔는데 원래 지청에 경력검사가 한 명 정도 있어요. 7년짜리 5년 7년짜리 있는데 15년짜리 14년짜리를 그 밑에 내리는 거예요. 그 밑에 또 경력검사 한 명 있고 그게 일반적 관행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경력검사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15년짜리가 지청장하고 비슷해요. 지금 몇 년 차이 안 나요. 창원에 무슨 마약 사건이 있었나? 그 통영에 뭐가 그 마약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사가 뭐 인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보복성 인사가 아니고 또 14년도 15년도에 대검에서 감찰했는데 감찰에 사무감찰 해가지고 경고를 2번 줬다는 거거든요. 일 못한다니. 그래서 전결권 뺏어버리고 검사한테 그런 것들이 정말 서지현 검사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당시 검찰국장의 안태근의 어떤 보복성 어떤 그런 건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요.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최교일이 덮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알지도 못했는데 뭘 덮었냐.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또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정 검사가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조금 전에 이제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 인사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거 외에 하나 더 얘기했던 게 그 당시 성추행 사건을 묻었던 사람이 그 당시 검찰국장이었다. 최교일. 그게 최교일 이제 지금 의원이죠. 그렇죠. 근데 최교일 의원이 이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아니 나는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사실이 있는 걸 알아야 덮지 그걸 내가 덮는다는 게 말이 되냐. 내 이름이 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문정 검사가 이제 저격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서지현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실을 좀 공론하고 알리고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서지현 검사가 좀 머뭇거렸죠. 머뭇거렸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검사장급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이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와서 아니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네가 나대. 이문정 검사한테.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것을 이제 이문정 검사가 밝혀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입장이 나올까 지켜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최교일 의원은 지금 아무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문정이라는 사람은 뭐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문정이 지금 뭐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알겠지만 연손 31기긴 한데요. 아직 진급 못했어요. 부부장인데 진급을 못한 이유가 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을 합니다. 원래 백지 구형하는 게 원칙적인데 무죄를 구형하니까 이 정직 4월을 받고요. 무슨 사건에 대해서요? 아마 민청학력 사건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재심 사건에서 뭐 어차피 무죄 나는 게 맞으니까 무죄를 구형을 했는데 그 검찰에서는 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데 네가 무죄 구형을 했냐. 백주로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정직 사유를 내렸고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 징계 취소 확정이 됐는데 그만큼 이문정 검사가 눈에 까실 거예요. 그 검찰 고위 간부들 입장에서는 검찰국장이면 인사 같은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좀 계속 주시를 했을 거고 요번에도 서지현 검사 문제 되면 뭔가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의를 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최교일 의원이 그 당시 검찰국장이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2014년이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 서지현 검사 이게 이제 이른바 그 한국판 미투 운동인데 예. 아, 이문정 검사는 뭐 아니죠. 이제 네, 미투가 아니고, 이제 도와준 거죠. 네, 도와준 도와줬고 오늘 또 이재정 의원이 예. 나도 당사자다. 당사자인 듯하게 남겼죠. 근데 예. 뭐 당사자라고 딱 그러니까 확정은 안 했고. 이재정? 이재정 의원은 뭐 국회의원? 검사를 하신 분은 아니죠. 변호사죠. 네, 변호사인데. 경북대 출신에. 예, 이게 이제 네. 법 저 쪽에 대학 이제 뿌리 깊은 좀 그런 문제들. 예. 그런 이제 이재정 의원이 명시적으로 내가 당했어 이건 아닌데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도 아마 저 개인적으로 전 모르지만 의정 활동하는 스타일을 보면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정말 그때 당하신 게 마지막 아마 미투 운동에 동참하실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안택은 당시 검찰국장 예. 이 처벌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쉽지 게 않은 게 못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강제추행. 예. 강제추행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강제추행이 지금은 이제 비친고죄예요. 그러니까 고소 안 해도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친고죄였다는 거예요. 2010년이니까요. 그게 이제 언제 바뀌었냐면 2012년에 바뀌었는데 예. 2012년에 바뀔 때 형법 부칙에 보시면 지금 이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돼요. 아. 그럼 그 전에는 예전 걸 친고죄라는 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니 그 아니요. 고소를 그거 해야 아, 수사지가 고소를 쓰는 해야만. 거죠. 그럼 이건 2010년 사건이니까 그때는 친고죄니까 고소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고소를 안 했잖아요. 고소 기간이 검사가. 6개월이에요. 네. 또. 그러니까 고소기간 끝났어요, 6개월 도과돼서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 하나는 제가 이제 쉽지 않다라고 여지를 남기는 건 뭐냐면 이제 직권남용 때문에 그런데 직권남용 공소자 7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지현 검사의 어떤 인사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저 성추행은 팩트인 것 같아요. 팩트라고 저는 봐요. 예. 99.999% 100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99.99% 팩트라고 보는데 100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그냥 그러죠 뭐. 예, 100으로 할게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 너무 쉽게 넘어가네. 편하게 넘어오네. 아니 강제추행. 왜냐면 서지현 검사 너무 아, 억울하니까. 그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강제추행 100% 봅니다. 저는. 예. 그거는 처벌이 안 돼요. 형식상. 그런데 이제 인사의 문제는 앞서 박지훈 변호사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몰라요. 예. 야, 서울에 있으니까 지방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부 있다가 여주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부당한 인사 조치였고 거기 배후에 입에 뱄어요. 우병우가 안태근 전 검사가 있다고 하면 안태근 전 검사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좀 열어두는 거고. 제가 이제 이걸 팩트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 이조라고 넘어가면 이제 우리 사실 그 애청자 청취자분들하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상식을 네. 명문화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국민들은 지금 야 이렇게도 처벌 안 받으면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단히 위중한 사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는 예. 위중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일단 진상조사 네. 해보자. 진상조사 해봤더니 이러이러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팩트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사건 같은 예. 경우에 수사는 안 하죠. 아니 공수 이미 다 안 되는데 못하고 아니 직권남용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직권남용도 마찬가지고 강제추행도 마찬가지고 수사는 못하죠.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조사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상조사 하는 거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도는 단순히 이 사건뿐만이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언론사 얘기 많이 나오죠. 보면 얘기 나오잖아요. 어제 이제 이문정 누구죠? 서지현 검사도 소설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그렇죠. 있었던 얘기들을 막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프로스에 그렇게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것뿐만이겠는가? 다른 것도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검찰 내 뿌리 깊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에 문무일 총장은 뿌리 뽑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왜 99.9에서 100으로 할게요 이랬냐면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뭐냐면요. 안태근 전 검사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한테 누가 뭐 백성호 같은 거 저한테 야 내가 장례식장에서 한 5년 전에 김태현 전 변호사가 나 만졌어 막 이러고 어떤 여자가 했다고 합시다. 성추행 당했어. 네. 그럼 우리가 옆에서 김태현 변호사 그러도 남아요. 그러진 않죠. 그랬겠어. 근데 내가 진짜 억울합니다.
나 안 했어. 예. 그럼 주변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 물어보면 다 그럼 CCTV 나오잖아요. 있을 때 CCTV 돌려보자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누군지 뻔하니까 물어보면 다 나온다고요. 예. 그럼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야 말이 돼? 술집도 아니고 화난 장례식장이야. 예. 우리 선후배들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제 와서 그래. 강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너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정말 자기가 안 했으면. 그런데 왜 엄한 교회 가서 울면서 근데 얘기를 하냐? 정확한 워딩은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하면 사과드립니다. 라는 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괄호치고 내가 한 거 같아. 근데 내 스스로 했다고 말 못하겠네. 근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봐요. 왜?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자범들의 성추행범 그러니까 자범들이 이제 답변한 반응을 수준이거든요. 보면 안택은 전 했으면 했다 검사도 그래야죠. 자범위적으로 안태근이 성추행했으면 자범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고귀한 범이에요? 아니요 검사잖아요. 조사하는 사람이고 지들이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했던 강제추행범이라 성추행범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했다면 제가 한 그건 거죠. 또 감형되니까. 예, 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안택은 검사를 했던 사람이고 아주 검사장, 높은 검사장 아주 높은 출신이죠. 검찰국장까지 검사장이죠. 이게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뭐 대법관 뭐 검찰총장 이것도 검찰총장 가능했던 영순이에요. 가능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 그 당시에 그 많은 목격자들이 확인해 가지고 네가 했다. 그럼 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한 게 맞죠. 그리고 안태근 검사가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날 보는 눈이 너무 많았잖아요. 누군가 한 명만 그거 봤다라고 해버리면 봤다고 양심선언하는 순간 그냥 훅 그렇죠. 가니까. 거기서 잘 강하게 나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목격자 진술이 한두 개만 나오면은 지금 사실 뭐 처벌을 떠나서 국민들을 엄청나게 분노하게 만든 분노하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가뜩이나 국민 밉상됐는데 예. 여기서 거짓말까지 이제 확실한 거짓말까지 해버리면 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아니 거기다 면직됐으면 지금 그 어떻게 된 거 신분이? 지금 그 면직된 거 행정소송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 봉투 돌리는 게 관행인데 그거 가지고 나 자른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가 알기로 진행 이제 하고 있는지 이제 하려고 예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런 게 안 터졌으면 복직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영렬 지검장 무죄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건이 터져서 이제 쉽진 않을 것 같고.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옷을 벗으면 변호사 개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변협에서도 네, 서울변협에서 저희는 저희가 2년간 지금 변호사 금지 상태로 있어서 2년간 면직되면 안 아,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택은 변호사라고 안 하고 안택은 전 검사라고 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 등록이 안 돼요. 중앙 그 서울 지방변호사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 예. 심사를 하는데 일단 면직됐으면 직무상 2년간 등록을 못 하고요. 이정렬 부장판사는 각하시키 짬뽕했다고 지금 변호사 못 하고 이제 있잖아요. 곧 되겠죠, 뭐. 예. 안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정렬 법이 있기 부장판사 내가 때문에. 당신 응원했어. 나한테 감정 있는 건 다 풀어. 뭐가 있으신가 보죠? 있죠. 이 내가 방송 한번 화를 열심히 냈지. 듣는데 이정렬 전 부장. 내가 한번 화를 아니, 냈지. 댓글을 달아요. 네. 자꾸 듣고 우리 네. 틀릴까봐. 이정렬 부장판사 되게 걱정을 해요. 우리 틀릴까봐. 디테일에 저번에 김태현 변호사 틀렸거든요. 한번 틀려가지고 바로 나갔잖아요. 나왔어요. 틀려가지고.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듣고 있으면 디테일에 화신이에요. 듣고 있으면 댓글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정렬 판사. 분명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듣고 있어요. 모르면서 변호사들이 거짓말한다면서. 이정렬 사무장 예, 사무장 듣겠습니다. 듣고 있나 이정렬. 곧 그래. 변호사 되겠죠 이제. 그러면 예. 부장 변호사 시켜야 돼. 부장 변호사. 자, 근데 문민님 안태근 검사 교회에서 울면서 회개하던데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울면서 사과하길 바랍니다. 같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너무 분노합니다. 이거 간증하는 거 보셨어요? 봤죠 다. 그 내용을 유심히 보면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거 자체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져서 회개합니다. 근데 누구 가르치는 것 같아요. 무슨 어디 특강 온 줄 알았어. 가만 들어보면 내가 너무 억울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검찰에서 내보내지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교만해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니 그래 안수기도 할 때도 뭐 누구 특강하러 온 줄 알았어. 나는 교회에. 예? 근데 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요한 말이 있어. 우는 남자 믿지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노태우가 울었거든요. 그 호언 조치하면서 노태우에게 물려줘요. 그래 이제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노태우가 무릎을 꿇고 울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전두환이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야 남자가 울면 믿지 마. 우는 남자 믿지 마라. 우는 남자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많아요. 티얼 조브. 맞아. 왜 입고 있었어요? 오늘 탐이야. 티어스 오브 MB.
일단은 검찰 문화 저도 사실은 예. 이런 얘기를 여자 검사들 아는 사람들 많이 좀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 40% 정도가 지금 신임 검사들이 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문화 판사는 더 많아졌다 그러더니 판사는 좀 더 많죠. 공부를 더 잘해요. 여자 그러면 실제로 더 판사들이. 잘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옛날에 우리 한 10년 전에 연수원 다니고 이럴 때는 폭탄주 문화 이런 게 있으면 여자들 좀 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사실 바꿔야 되는데 검사가 여자라고 그러지도 말고 이렇게 공식호칭 여성분 이렇게 여성분 검사, 그렇지. 여성 여성분들. 검사, 여성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문무일 총장이 진상조사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검찰의 많은 문화를 좀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예. 검사 동일체 원칙 예. 이것 때문에 그 군대보다 옛날 법에 있었어요? 법에 옛날에 있었죠. 오. 상명하복 관계예요 검사가. 그러다 보니까 서지현 검사가 저렇게 TV 나와서 하는 거 저는 너무너무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검사가 거기 나와서 얘기를 세상이 합니까? 변했다는 거죠. 바뀌어도 너무 바뀐 그리고 거죠. 2달 병간했죠.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때 당시에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다 손치더라도 못해요. 안태근 검찰국장을 누가 수사를 했겠냐. 그러니까요. 어? 내가 그러면서 검사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대답해봐라. 이거 제19 감사기로 끝냈고 이런데도 공수처 반대할래?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목격한 검사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넘어갔던 게 우리도 결국 넘어가죠, 그런 이유죠. 그냥 이제 광고 다음 시간에 하죠. 네.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3부에 돌아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돌아가겠습니다. 3부 3변시대 백성문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함께 오고 계십니다. 자, 서지현 사건. 네, 그 제가 간단하게 예, 마무리할게요. 안태근을 처벌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핵심이에요. 네, 일단은 안태근 전 검사를 이 성추행 부분으로는 일단은 처벌 못합니다. 근데 과연 인사당 불이익을 줬느냐 그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정도. 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서정 검사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본인 얘기도 하면서 실제로 내가 밝힐 수 없는 다른 피해자 성폭행 그건 아예 말 그대로 강간을 당했다는 겁니다. 성폭행의 피해자도 있다. 네, 검사 중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밝히면 오히려 꽃뱀으로 몰린다. 뭐 잘 나가는 검사를 잡아 끌어내리는 꽃뱀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변화해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처벌을 누군가를 잡아서 처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검찰이 누군가가 잘못하면 처벌을 하는 기관인데 내부에서 생긴 문제는 덮어요. 그러면 내부에 생긴 문제를 안 덮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이 검찰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공수처라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처벌을 위한 뭐 진상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이런 일들이 최소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이렇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요즘 수사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제 뭐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치적 의미를 굳이 붙이자고 한다면 공수처 막으려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 막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수사 잘하는데 경찰 넘기면 수사 잘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그 내부 그리고 그 성폭행 당한 사람 얘기 결국은 나오거든요.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 좀 판을 좀 키워야 된다고 봐요. 저도 판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 얘기하세요. 검찰에만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검찰에만 있을까요? 법원에도 법원 이 말, 없을까요? 법원에도 이 말이죠. 법원에도 있어요. 예. 변호사 없을까요? 대형 로펌 우리가 지금 없을까요? 밥을 먹고 있는 방송국에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여의도는 없겠습니까? 여의도는 없을까요? 예. 오. 연예계는 또 뭐 물타기 없겠습니까? 같이 말하지 아니, 말고요. 물타기가 아니라 왜 물타기 이게 무슨 이게. 물타기야 또. 일단 검찰 먼저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뭐 바로 하지 말자니까 내가 판을 검찰 키우자 판을 그러잖아요. 키워야 그래서 돼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판만 우리 사회에 키워가지고. 만연한 이 성추행, 예. 성폭행, 성피해자. 먼저 티얼스 오브 박. 뭐 어째가 그 소리 합니까? 아, 그러니까 검찰 덮자는 얘기가 아니라 판을 키워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이 부분을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여의도는 그리고- 없겠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소문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남성들의 인식의 변화예요. 그럼요. 이게 뭐 있어서 나는 깨끗하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그러지 말고 나는 그런 것을 마음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돌을 던져야 돼 남자들이. 그럼요. 그래갖고 이 문화를 박준 변호사님 네. 왜 눈을 깔아요? 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어디서? 하품할 뻔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 나 벼랑에 눈을 깔았고 이 양반이 어디서 뭐 대답이. 했어? 아니 뭐 그까지 설명을 지금 라디오 방송에 해야 됩니까 이거를 참. 안영수님 수요일은 오전에 약속을 안 해요. 3변님 코너 너무 재밌어서요. 긴 광고 꾹 참고 기다릴게요. 긴 광고 꾹 참고 기다리면 SBS가 먹고 삽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네. 그러니까요. 광고가 잘 돼야 출연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많이 그렇진 줘요? 않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네, 주던데? 똑같이. 아니, 기대치 그냥 좀 높은 분들 듣고 있을지 모르가 그냥 그렇게 자, 질러보는 샵 거예요.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대북공작금 관련자 구속 오늘 결정? 이게 네. 뭐죠? 지금 연어 데이비드슨. 데이비드슨. 데이비슨 아니에요? 왜 데이비드슨? 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발음이 데이비드슨 데이비드슨입니다. 데이비슨. DJ. 예. DJ 관련된 뒷조사. 쉽게 말해서 연어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영어를 제대로 배워야 돼 이 사람들로. 그러니까 데이비슨 그냥 뭐야? 제가 보니까 아니 그- 데이비조 하면 딱 DJ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럼 너무 티나니까 왜 물어봐서 너무 티나니까 D자만 맞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D자만 맞춘 것 같고 참 저렴한 애들. 그러니까 연어는 추측이 많아요. 연어는 예. 해외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정보를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의미의 연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쨌건 노무현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셨으니까 예. 고향으로 갔으니까 또 그런 의미의 연어.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좀 추리가 되는데 데이비드스는 추리가 안 되네 그거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 뒷조사를 하는데 10억 정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10억 정도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게 과연 이걸로만 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서울에 있으면 이제 뭐 호텔 스위트룸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 장기 렌트비. 장기 렌트비를 그런 데로 쓴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무 데도 얘기 안 한 원세훈 원장에 대한 비밀을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이거 뭐 큰 거네. 관용차를 타고 가요. 네. 그리고 어딘가 가. 그럼 최종 목적지 지점에 전에 내려서 걸어가요. 원세훈 원장의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행적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은 경호 1급이에요. 예. 국가 이 위급한 자산이거든요. 저 네. 국가의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항상 있는 그러진 거죠. 않는데 국내 정보를. 자주 운동하려 그러나? 아니 그래서 그 자주 그랬을 때 1억 5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잠깐 내렸을 예. 때 돈 받으려고 밑에 옆에 경호 인력도 따돌린다는 거네요. 경호 인력을 따돌리는데 그런데 이런 게 여러 차례 있고 그때 당시 같이 국정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비드- 자기도 그 잘못한 건 아는 거네요. 아는 거죠. 옆에 안 보내서 하는 그럼요. 거는. 예. 이게요. 대북 공작금 10억이잖아요. 예. 저는 이거의 사용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백 변호사 말대로 얼마 안 쓰고 나머지는 다 뭐 원세훈 원장이 꿀꺽했을 가능성도 있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이 10억이 다 이 작업에 썼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건 100% 공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전직 대통령으로도 비자문자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니까. 예. 근데 이건 예예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있대. 어디 있어? 이거 확실해? 예. 그럼 확인 한번 해봐. 확인 차원에서 갔다 왔으면 10억 들어요? 안 듭니다. 비행기값, 숙소비, 사람마다 밥 먹고 뭐 좀 정보비 좀 줄 수도 있겠죠. 10억까지 들겠어요? 제가 정보 활동 안 해봤지만. 근데 2천만 원이면 꽉 찬 거예요. 10억이 들었다는 건 혹시 퀘스천이지만 야 의혹이 있으면 가서 확인해 봐가 아니라 만들어. 가서 만들어 와.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내고 공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달러, 10억 우리나라 100만 달러로 이 정도 돈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제가 좀 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아니요. 추측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맞죠. 이 돈의 출처가 어디다 썼는지가 중요한 거 보고 용처가 중요하다. 실제로 저는 원세훈 원장이 썼는데 그건 왜냐면 원세훈 원장 딴 데도 많으니까 이거 아니라도 예? 실제로 이 원세훈 원장 쓴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여기만 들어갔다고 하면 예. 이건 가서 확인해봐 차원이 아니라 가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정말 70년대 중정에서 했던 일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정말 한때 보수 정당에서 출마를 시도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거 지금 창피한 건데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자신 없었을까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왜 오죽 자신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 물론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보고가 되는지까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예. 500만 표 차이로 어쨌든 대선을 승리했던 사람이 소고기 촉불 시위로 지지도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 집권 1년 차에 이렇게 자신 없었을까? 본인 스스로가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했다면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소고기 촉불 시위에 진보 세력들이 나를 흔들기 위한 그런 게 있어라고 판단해서 전직 대통령, 진보 대통령 둘을 흔들어서 그 반사이익으로 지지도를 확보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멍청한 생각을 어처구니 했을까? 없는 행동이죠. 그렇게 자신 없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저도 좀 더 부끄러워요. 나아가서 아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네. 조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이게 얘기해요? 뭐 정치보복이 될 수가 있나 이게? 그쪽에 있었으니까 한번 그 심정을 그러니까 얘기해. 정치보복 맞아요. 박용준 의원도 그러잖아요. 정치보복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이건 박용준 저하고 친구거든요. 예, 누구요? 박형준. 아, 예. 박영준이 아니고 네. 박형준. 박영준 장비서관이라고 정치하고 친구 안 해요. 네.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의 문의는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얘기면 긴데 길게 네. 길게만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게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좀 보태고 싶은 게 100만 달러 그 얘기를 하면서 대북 공작금이에요. 근데 그때 소문도 많이 돌았어요. DJ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 해외에 뭘 개설했니 모르고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니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국정원 공작을 하면서 이렇게 공작팀에서 공작을 걸기도 하고 댓글도 누가 또 올려요. 거기다가 보수 단체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데모도 해요. 그거 다 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돼서 이걸 하는 거 보면 패키지로. 이게 국정원이 중간에 그럼 국정원 혼자서 이걸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측해 보면 위에서 지시 뭐 그게 자신감이 있었던 그걸 떠나가지고 그거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정도거든요. 국정원에서 중간에 딱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이거를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활동을 한 거잖아요. 만들어내려고. 진짜 어처구니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게 일단 확인된 것도 이현동 전 국세청장 그 당시에 예. 국세청장도 압수수색 당했죠. 근데 그게 데이비드슨 여기 또 데이비드슨이에요. 데이비드슨과 관련해서 세무 관련 자료들 넘겨주는 대가로 또 돈을 받은 혐의를 또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까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실 정말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지금 행태를 정치 보복이다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야, 근데 이거는 왜냐면 내가 그 김태현 변호사 얘기 들으면서 설득력이 있는 게 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네. 국정원 흑색요원, 백색요원, 흑색요원 다 동원돼 갖고 유성이 북한을 왔다 갔다라고 하는 출입경 기록 이거 조작된 공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심양 대사관에서 심양 총영사에서 영사관에서 이런 거 만드는 작업하는데 들어간 돈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아마 그 작업을 하다가 전문용어로 빵짝 난 거, 실패한 거 실패. 네, 좀 무섭습니다. 그런 얘기 좀 그만. 빵짝 난 게 그 전문용어예요. 찾아보세요. 속어 아닙니까? 찾아볼 때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속어예요. 실패하고 예. 실패하고. 예. 하여튼 빵 터진 것 중에 짱이다 빵짱.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뭐 여기 이명박 대통령까지 오더가 내려간지 그건 아직도 밝혀야 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뭐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공작비가 썼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야 관례야라고 소위 말하는 면피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방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 뭐 어디 썼는지 아직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면 뭐 그래 뭐 예전에는 안 그랬겠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원세훈 저는 특활비 원장의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활동비가 40억, 특활비가 40억이요. 그다음 각 부처에 있는 특활비로 그것도 또 싹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부족했고 이제 공작금까지 쓴 거야. 대북 공작금까지. 그 대북. 북한한테 가가 북한을 쓰라고 돈 돈을 그 우리 대통령한테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또 흥분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안 돼서. 3년 전 얘기가 자꾸. 대남 공작비도 아니고. 도와줘야지요. 대남 공작비 뭐 대북 공작비를 갖고 남한을 조사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다음 이슈. 다스 비밀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압수수색 주체가 달라요. 이 영포 빌딩 두 번째 들어간 거거든요. 한 번은 동부지검에서 2층을 털었고 예. 요번에는 중앙에서 지하를 털었어요. 그렇죠. 아 이번 또 지하 통은 중앙에. 네, 중앙이요. 중앙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140억 다스 140억 BBK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거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라는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건 결국 이 동부건 예. 여기 중앙이건 다스가 누구 거냐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건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는 지금 얘기가 돌죠.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 그리고 이게 압수수색을 할 때 지하 2층 비밀 창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전에도. 누군가 꼭 집어줬죠. 그러니까 콕 집어줬으니까 훅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지하 2층으로. 거의 딴 데 들리지도 않고. 야 진짜 완전 빙고 어마어마한 문건들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누군가가 완벽한 진술을 해준 거죠.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
왜 지하 2층 뭐하러 갑니까? 그 창고 있는 점인지도 모르는데. 압수수색 들어가면 처음부터 막 아무데 다 가봅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처럼 딱 적실했어. 핀셋이에요. 완전히 핀셋. 완전 찍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지금 일단 뭐 저희가 뭐다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가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봉화 갔을 때 그 이지원 시스템 해서 본인이 나중에 책세 좀 보려고 했던 그거 나중에 문제 삼았었잖아요. 예. 대통령 기록관리법 위반이다. 그래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른 이제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고발하려고 움직이 보이니까 다 돌려줬죠. 다 돌려줬죠. 네. 예. 근데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면 이건 대통령 기록관리법 위반될 수도 있어요. 원본이면. 4번 유출은 아니지만 원본 유출은 대통령 기록관리법 위반이 된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지호는 4번을 가져왔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 아니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문건이 원본이라면 이게 또 이 주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또 혐의가 하나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죠. 혐의 하나 추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혐의 자체가 개수가 비슷해져 가나요? 개수가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뭐 사본이든 원본이든 건 뭐 나중 문제고 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혐의에 뭐 그거 하나 더 한다고 무슨 특활비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그럼 왜 갖다 놨을까라는 거. 그거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서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아직 나온지 아닌데 뭐 청와대에서 했던 뭐 다스 관련 자료들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은 입장에서 뭐 숨겨야 되는 건데 파쇄하고 없애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가정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정. MB가 다스의 주인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다스 관련 문건을 가지고 나와서 지하 2층에 보관했다는 걸 이제 가정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고 나왔다. 그럼 왜 그랬을까? 아마도 결국 차후에 있을 다스에 관한 실수자의 분쟁, 이씨 가문의 내란 이것을 대비한 게 아니었겠는가? 만약에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이 맞다고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형식상 주준 누구죠? 이상은 씨예요. 이상은하고 이동영 씨입니다. 쪽으로 가죠. 예.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 거라니까 자꾸 이 사람 그러세요. 네. 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번에 수사 결과 저희가 수사를 해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 거 인물 확인을 못했습니다. 라고 수사 결과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예. 그럼 이제 한 이상은 씨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동영 씨가 내 이름인데 오, 내 이시영 건데? 너가 이제 차. 그러면 중국 그걸 검이장 내려와. 가지고 너 백도. 예. 지위 확인 청구 이런 거 해가지고 이시영 씨가 나중에 소송을 내도 못 이겨요. 왜?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수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지분도 없잖아요. 네, 그냥 지분도 이게 없잖아. 진짜 애매한 문제라고요. 이 다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래서 저는 이 다스 문제를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속마음은 뭘까? 만약에 이게 본인 게 아니라면 진짜 이게 내가 빨리 여기서 내 누명을 벗어야 되라고 할 건데 만약에 가정에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면 본인은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길 그러니까 바라고 있을까? 돈이냐 징역이냐 이거는 거요. 아니, 난 그리고- 그건 진짜 궁금하다. 왜냐면 만약 자기 거라 가정을 하면 네. 여기서 검찰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주면 그럼 내 자손만데 재산이 날아가는 거고 이게 진짜 본인이 거라고 확인을 해주면 검찰이 내 재산을 찾아줬네. 근데 나는 감옥을 가야 감옥을 감옥을 가야 얘기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전제는 가정. MB 네. 거라고 가정을 네. 하고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한 발 더 나고. 네, 그럼 나는 이게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니까요. 2010년에 네. 다스 전문가 대답 좀 해주세요. 2010년에 김재정 씨가 그 네. 목숨을 돌아가시잖아요. 처남. 처남 김재정 씨가 네.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권 부인에게 이게 넘어가잖아요. 네. 네.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20% 정도를 세금으로 대납을 해요. 그렇죠. 상속세 물납. 예, 그래서 자산공사로 들어가요. 자산관리공단으로. 이거는 딱 그때 계산이 나온 게 나중에 경매 나오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래서 그것은 권 씨를 설득했고 넘긴 거죠. 자, 근데 이때 초비상이 걸려요. 이상은 씨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상은 씨까지 배랑을 사고가 나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 소문이 한때 2010년도에 돌았어요. 또 최근에 이동영 씨 녹취록 보게 되면 야 이거 어차피 니네 건데 많이 싸움 많이 났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싸많은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40억도 또 MB가 돌려달라 그러고 그렇죠. 분쟁은 이미 있었다. 그렇지. 근데 이 서류를 그럼 왜 갖고 있었냐? 자, 법적으로는 다 이제 피하고 그냥 니네 거 우리 거 아니야 해갖고 정권도 이제 덮여요 이게. 그 다음에 보존권이 계속 갔다고 간다고 가정하면 보고 다 덮였어 끝났어 이제. 그 다음에
이동형이 내 거라고 우길까봐 그 자료를 갖고 있다. 그렇죠. 봐봐. 그게 무슨 그게 이- 제일 지금 큰- 김태현 변호사 설명이잖아요. 실제로 그게. 예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2008년 때 삼성 특검할 때 예.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찾아줬잖아요. 막.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삼성 계열사 중에 고위 임원 하다가 내 이름은 있으니까 내 겁니다라고 이건희 회장 상대로 소송을 낸 적 있어요. 오. 그래서 그거 회사가 찾아왔어요? 발칵 뒤집힌 적이 오. 졌죠 결국. 그분이 졌어요? 졌죠. 네, 이 실소유자. 그러니까 눈치 없이 왜 그래? 그러니까 차명을 가지고 아니, 있는 큰 돈이 문제 움찔하거든요. 차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실소유자한테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이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한때 그 정주영 회장이 네. 도곡동 땅이나 그 강남 땅을 다 이사들에게 차명으로 주고 네. 나중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만 이거 내 땅인데 도곡동 땅. 그분 대단히 센 분이에요. 그래갖고 결국 정주영 회장한테 정주영 회장이 땅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고 30년 동안 한 거 뭔 일을 하셨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네 먹고 떨어져라. 그 정도로 차명 재산이 위험해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특히 이제 그렇죠. 세상 좋아졌어. 우리가 이런 걸 방송에서 다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는 진짜 지금 제가 답은 없어 궁금한 거예요. 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 그래도 근데 그 저기 그 영포 빌딩 네. 그 영포 빌딩 아니고 삼성동 거기 이명박 사무실 대책회의 거기 가잖아. 참여 안 해요? 제가 왜 가요 거기를? 탐. 제가 왜 가요? 레벨이 안 아니 맞습니다. 거기 실제 레벨이 안 맞습니다. 실제 무슨 기획 담당자라고 하는 레벨이 안 누가 맞아요.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지금 여기서 회사. 이 얘기하고 거기가 맞을걸요? 아닙니다. 아 근데 김백준 씨는 어떻게 이제 다 돌아왔나요? 김백준 기획관 이제 언론 보도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다 진술을 하는 거로 보도가 됐죠. 국정 그리고 특활비. 아직까지 다스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 있는 진술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됐죠. 네. 다수도 이제 다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예. 일단 사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워낙 커서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공분을 제일 많이 자아내는 건 닷은 누구 겁니까잖아요. 예. 사실. 근데 실제로 처벌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예요. 국고 손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땀이 나는 게 이 다스 문제보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예요.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휴민트를 통해서 취재하는 거, 언론에 보도 안 된 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예. 아까 백성 변호사 비슷한 얘기인데 다스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다스 때문에 소위의 말로 내가 호통을 안 쓰고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법리적으로. 징역할 일은 없다. 아하. 근데 국정원 특활비를 엄청 뒷거로 땡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백준 기획관의 입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예, 계속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자주 들어요. 예. 이동할 때. 근데 얼마 전에 월요일 날 예. 이한석 기자하고 정태근 전 의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예. 정태근 전 의원이 다스에 대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알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자문해주는 변호사 한 명이 김백준 기획관의 초기 이제 수사 대응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을 외계를 해서 양측의 소통이 원활한 걸로 들었다라고 예.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 어느 변호사 얘기한지 아는데 그 변호사가 초기에 김백준 기획관 수사 초기에 가서 좀 도와주려고 한 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틀어졌으니까. 단절돼서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김백준 기획관 측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다는 것은 팩트가 예. 아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특활비는 딱 떨어지는 게 제가 지금 제가 쓴 글을 찾아봤더니 국고 손실이 5억이 넘게 되면 10년짜리예요. 5년 이상이에요. 5년입니까? 5년 이상의 특가법에 네. 5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재산 국외 도피도 또 있어. 10년이에요. 이게 빼돌린 국고가 해외로 가게 되면 50억이 넘게 되면 10년에서 네. 무기징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만 엄청 있어요? 났어요. 이게 뇌물로 있잖아요. 또 뇌물 있잖아요. 뇌물 또 1억이 넘어가게 되면 10년에서 무기징역. 무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머리 아픈 거예요. 예. 지금 다스는 누구 겁니까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게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 많이 받고 거기다 2008년 이후에 비자금 조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처벌받겠지만 그러니까. 요건 양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처벌로만 맞아요. 따지면. 아니, 그래서 게 제일 머리 아픈 그러니까 거예요. 국고 손실 무기, 그다음에 그 뭐죠 재산 국외 도피 무기, 그다음에 뇌물죄 무기, 그 3M 아니야 이게? 무기예요. 그래서 3M 예, 3M 무기예요. 세 개의 무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뭐 거의 뭐 쌍백을 나눌 수 있죠. 야 우병우 끝났나? 아니죠 시간 있네. 우병우 전 최수석의 최후 변론 표적 수사고 정치 보복이다. 최후의 양심의 보루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 에이 8년 진짜 구형됐거든요. 8년 구역. 검사가 왜 8년 했냐면 집행유예 절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절반 8년 깎아도 하긴 좀 4년이니까. 어렵는데 예?
아까도 4년이잖아요. 원래 구형 한 5년 해도 많이 하는 건데 8년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뜻이 강력한 뜻이에요. 집행유예 우리 용납 못합니다. 그거는 그 아마 뜻 아닌가 싶어요. 그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부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듯이 구형량은 일반적인 경우는 많아요. 너무 예. 많죠. 예. 원래 그 가중해도 7년 왜냐하면 제가 6개월이거든요. 알기로는 저기 다른 누구야 거 합쳐서 똑같은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어떤 직권남용인데 예. 좀 차이는데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김기춘 실장처럼 7년 구형하지 않았어요? 7년이고 기부전 더 많아요. 또. 근데 왜냐면 블랙리스트가 사실 직권남용 더 크거든요. 예. 당사자가 그렇지. 많으니까.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같은 직권남용에도 8년을 구형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부담이 없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구형 뭐 한 일반 한 4년 합시다 이러면 이거 봐. 또 또 제19 그래. 감사네. 아직 정신 못 차렸거나 얘기가 우병우 나올 라인이 거기 살아있다. 뭐 이 때문에 얘기 또 나오잖아요. 저는 검찰이 8년을 구형한 데는 공을 법원에 넘기고 넘기고. 알아서 해주세요. 토스. 예. 3년 나오면 난리 날 거예요. 예. 왜 저렇게 났다고. 그렇죠. 이 이러려고. 정권 내에서 우병우 그 밝은 햇빛 보고는 같이 만나지 말자. 그런 거죠. 예,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알쓸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4부 알쓸 경제. 알쓸 경제가 뭐죠? 뭐야 이게?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철진입니다.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어요. 매주 오시지만. 네. 웰컴 고맙습니다. 투 알쓸 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첫 번째. 제가 할까요? 검색을 예. 뜨겁게 달고 삼성전자의 이제 드디어 액면 분할 결정 소식입니다. 오호. 제가 아침부터 지금 전화 통에 불이 나가지고요. 예. 여기 직전까지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액면 분할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오호. 다 있었는데 예. 바로 그 카드를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하는 날 바로 이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쉽게 말해서 액면을 분할한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5,000원짜리거든요. 주당 예. 원래 예. 5,000원짜리였는데 이것을 지금 100원으로 50분의 1 분할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현재 주가가 250만 원이다. 지금 260만 원도 넘었지만 이게 50만 원을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내가 한 주를 들고 있었다라는 투자자는 아니죠. 50주로 늘어납니다. 250만 5만 원으로 줄어들고 예. 내가 한 주를 들고 있었다면은 50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정이고요. 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3월 23일 날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 예.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예. 때문에 쭉 순서대로 된다면 5월 중순 늦어도 5월 말경에는 일단 오호. 액면 분할이 실시될 수 있을 것 정확한 같습니다. 일정이 나왔는데요. 그 신주권 상장 예정일이 5월 16일 16일 로. 말씀하신 대로 5월 16일.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5월 16일 군사구데타 있었던 날 아니에요? 참 공교롭죠. 이상하네. 예. 아니 예를 들고 5.17이나 예. 4.19나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 정권의 코드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 그렇습니다. 뭘 하려면 잘해야지. 예.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주식 투자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분들도 이 저도 안 해요. 액면 분할을 자기가 당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면 분할을 왜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지금 주당 250만 원, 26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5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웬만한 사람은 못 사죠. 그래서 아. 이것을 만에 하나 50분의 1로 깎으면 5만 원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대중들도 국민들도 일종의 국민주처럼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왜? 약점이 있죠. 우리가 이거를 50분의 1로 했다라는 건 주식수가 그만큼 50배로 늘어나는 50배가 거예요. 늘어났다는 예. 겁니다.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면 이걸 희석 효과라고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은 주가 폭락의 이 근원 원흉 재료가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다르죠. 단기 순이익이 뭐 50조 원이 넘는 오, 세계 오. 2개 회사 애플하고 삼성전자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실적을 유지해 줄 거야. 이런 강한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런 액면 분할이 대형 호재가 되는 것이고 오늘 발표하자마자 순간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7% 이상 튀었다가 오. 지금도 약 한 4% 5%대에서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 5.22% 상승인데 그럼 지금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사고 있겠죠. 액면 분할 오. 소식 듣고 나서부터 바로 들어간 분들이 많은 거죠. 오. 처음 주식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 증권사 갖고 계좌를 특음하기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요즘 오늘 은행에 하신 가서도 하신 손쉽게 분들은 원래 하시는 증권사 분들일 거고, 계좌는 예. 여는 데는
가상화폐 계좌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 쉽게 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게 항상 이제 과거 기자 시절 때부터 오. 삼성전자의 마지막 카드는 액면 분할이다, 액면 분할이다. 내지는 뭐 나스닥 상장. 왜 마지막 카드가 돼요? 그러니까 크게 주가를 여기서 웬만큼 높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올리려면. 재료가 두 개인데 하나는 액면 분할, 그래서 아니면 떨어뜨려야지 다시 올라가니까. 나스닥 상장. 이 두 개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제 재료가 되죠. 그랬기 때문인데 나스닥 상장 안 됐나요 아직? 아직은 뭐 계획도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 액면 분할 카드를 바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꺼내들게 되면서 굉장히 글쎄요. 크겠어요. 예, 오늘 만에 하나 이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없었으면 코스피도 상당히 급락했을 거거든요. 지금 세계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받쳐주면서 주가는 한 지금 0.2% 이상 코스피가 오. 우리는 오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대장주인지를 또 알 수가 있죠. 야 이거 방송 듣고 막 살려오는 사람들.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말했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주가 물량이 이 주식 수가 늘어나기 50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가가 오른다라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내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실적이었고 예. 앞으로의 실적도 좋다라는 그런 그들의 전제하에서. 전망과 추정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 물량이 더 늘어도 그 주식을 가지려는 사람은 더 많아진다. 왜? 앞으로 삼성전자는 배당을 더 많이 해준다고 밝혔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진이 보장돼서 뛰어들어가는 건데 만에 하나 정반대로 삼성전자가 어떤 일이 있을지는 누구도 모르죠. 당장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빠지지 않아요. 네? 나빠질 수 없어요. 왜요? 왜요? 이재용 회장이 지금 근데 2월 5일날 석방되면 나빠질 수 있는데. 또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저 무슨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만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대표이사가 들어가니까 투명 경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있다.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실적을 보셔야 된다. 두 분들 삼성 장학생 아니시죠? 예. 그래서 농담을 하는 말입니다. 예, 지금 얼굴 하여간 빨개진 거 보니까 좀 저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용어가 조금 약간 프레이밍이 조금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너무 장밋빛이어서 아하. 또 주가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 여기 내가 한 250만 원 10주면 2,500만 원 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만약 10주 샀다. 이게 50주가 500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500주가 되는 건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5만 원이 곧 50만 원 된다. 10배 오르는 건 금방 막 이런 막 찌라시들만 보니까 또 막 떨릴 수 있어요. 근데 떨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본인이 어쨌든 잘 판단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아모레퍼시픽도 액면 분할했는데 큰 영향 없었다. 네. 이건 무슨 아모레퍼시픽도 대장주였죠. 굉장히 비싼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수도 적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그때 또 화장품주가 중국 그 한류 효과로 영향으로. 굉장히 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수익이 계속해서 좋아져야 실은 그렇게 주식 물량이 늘어난 것도 다 커버가 된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액면 분할해서 별 재미를 못 봤나요? 글쎄요. 저희 주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큰 영향이 없었을 정도였다. 예.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또 그 사이에 뭐 약간 사드로 예. 인한 냉각도 좀 있었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군요. 아니 네. 그 체크 한번 요즘 해봐야겠네요. 주식 중에 네. 가장 대장주는 삼성주가 아니고 삼성전자죠. 정봉주? 권혜리 기자님 터졌네. 딱 긴장하고 있다가 빵. 아닌가 했어요 순간. 그리고 정봉주? 이어서, 당분간은 일단 최고 실적도 이번에 찍기도 했고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여기서 반도체 경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정설진 평론가랑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거 정철진 평론가는 어쨌든 좀 조심해라. 함부로 네. 들어가지 마라. 네. 저도 조심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은 오히려 그동안 뭐 이렇게 클라우드라든지 AI 쪽으로 굉장히 기술이 지금 핫하잖아요. 예. 또 그쪽에도 여전히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요에 있어서는 반도체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한 2, 3년 정도는. AI 때문에? 네네. 그리고 AI와 또 4차 산업혁명 하게 되면 이게 반도체하고 다 그렇죠. 묶여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중국이 또 어마어마한 물량을 투입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따라잡는 순간 굉장히 암울해진다. 뭐 이런 전망은 있지만 당분간은 수요에 있어서 예. 삼성전자만큼의 그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요. 좀 중장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반도체 D램인가요? 네, D램도 있고 뭐 그 모바일 가격도 D램도 있고. 뚝 떨어뜨렸잖아요. 네. 중국이 못 쫓아오게.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가격 조절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아하. 또 하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있지만 그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가와 그 해당 기업의 실적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르는 사람만이 남는 거다. 그냥 지름신 강림하셔야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안 지르는 사람도 남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그러면 지금 막 미치고 싶다, 지르고 싶다. 삼성전자 막 정말 한 진짜 내가 지금 한 주 사도 50주인데 예. 한 100주 사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 오늘 내일 글피까지 3일에 분할 매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현재 지금 트럼프의 이제 새 연두교소가 시작이 돼서 지금 계속 쭉 말을 하고 있는데 저 내용을 또 들여다봐야 이걸 된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북한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홍콩, 영국의 그쪽 증권가 찌라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일단 하나 확인해 보셔야 되고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왜냐하면 지금까지 코스피건 우리 한국 부동산이건 전 세계 부동산 주식이 올랐던 것은 실은 약달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였기 때문에 원화 강세. 원화 강세고 예. 그 딴 데도 다 위안화 강세고 다 강세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달러 약세인데 달러 약해진 달러가 가면서 주식 부동산을 다 사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 트럼프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들 강한 달러를 선호한다라든가 혹은 좀 달러를 강하게 만들 만한 재료를 토해낸다면 분위기가 정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성전자의 액면보다 정말 초대형 호재 중에 호재지만 이게 이제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하루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자넷 옐런 연준의장,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자넷 옐런 연준의장이 마지막 2월에 떠납니다. 이제 우리나라 따면 금리 결정 회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갖는데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야 돼요. 금리 인상이 되면 달러 강세로 가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옐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항상 흐지부지. 양치기 소녀, 양치기 할머니였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올릴 게 하다가 뭐 경기 발목 잡을 정도로 안 올린다. 예. 그래서 항상 시장은 무시하고 있었어요. 연준을. 근데 만에 하나 떠나면서 이제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제는 금리를 세게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 나오면 목요일 날부터 분위기 또 완전히 바뀝니다. 떠나는 마당에 지금 경기에 물 끼얹을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근데 있지만 최근에 트럼프가 강한 달러를 원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약간 정치적인데 그 전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다보스에 가서 느닷없이 이 달러는 연준 건데 통화 정책은 우린 약달러가 좋다. 미국은 무역 수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하면서 그날 무누신의 학살이라고요. 달러 가치가 1% 이상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FX 마진 거래가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못하신 분들은 완전히 그냥 당합니다. 역 포지션을 잡았던 분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쨌든 그걸 반 차원에서 반 땡땡하는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가 강달러 얘기를 했지만 오늘 연두교소에서 정말 환율 보셔야 되고 내일 금리 방향 보시고 그래서 꼭 이 삼성전자 막 진짜 미치겠다라는 분들도 그렇죠. 저는 3분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차분히 볼 오늘 필요 있어야 수요일 될것 아니에요. 같아요. 네. 그다음 내일 목요일, 금요일 아니에요. 금요일 오후까지 반응을 못 보면 3시에 장이 닫히니까 월요일까지 좀 더 기다리셔라. 역시 저는 그러기를 간절히 그래요.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막 너무 증권사들이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니까 원래 흥분해갖고 지르면 후회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자 오늘 수요일이니까 술 한잔 하시고요. 목요일 날 목이 터지도록 한잔 하시고 금요일 날 금사 마시고 돌아가시고 주말을 겪고 월요일 날 원래 생각대로 다시 돌아가라. 네. 이상하네. 진짜 김미경님 삼성전자주보다는 정봉주가 유망주 따봉. 자, 415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정봉주 좋아요. 옛날에 원래 정봉주 한때 술이었었는데. 액면 분할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다음 권혜리 기자가 가져온 소식은 날씨는 최고의 마케터. 네. 제가 이 얘기를 며칠 이건 전에 목미. 며칠 전에 그 유통업계 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야 진짜 명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날씨보다 더 힘센 마케터가 없다고들 투덜투덜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걸 더 팔고 싶다 덜 팔고 싶다 해도 날씨가 정해주는 것만큼 소비 심리를 더 강하게 자극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평범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날씨면은 그거에 맞춰서 다 미리 준비를 하는데 올 겨울이 지금 혹한
혹한기가 좀 있잖아요. 1월에도 그랬고 12월에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곳에서 소비 심리 관련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가져와봤어요. 예. 네. 가져온 거 풀어놓으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요 혹한도 혹한인데 예. 사실 이제 우리 겨울에는 그 추위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생긴 주요 요인이 하나 있어요. 미세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원래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사만사온 기후라고 하잖아요. 예. 요새 인터넷에서 보시면 많이 나오는 말이 사만삼이라 그래요. 삼한? 삼한삼이. 삼한삼이. 3일 혹한이다가 4일 미세먼지라고. 아. 실제로 삼한삼미. 사만삼미. 예. 어. 아 사만삼이. 이는 뭐예요? 삼이 미세먼지. 그게 이예요? 아니 사만사미. 3일 춥고 미세먼지. 4일은 삼이. 4일 미세먼지. 삼한삼이. 예. 아하. 4일은 미세먼지. 네, 실제로 오. 날씨 좀 따뜻할, 그러니까 지금 요새 혹한은 이제 북극 한파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말 그대로 블라킹이라는 게 돼가지고 음.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날이 좀 따뜻해질 때는 그게 풀려서 아하.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예.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가만히 그 주의를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요, 아 너무 춥다 할 때는 공기가 되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예. 그러다 따뜻해진다 하면은 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들어가고 초미세먼지 주의하고 지금 이거의 반복이에요 올겨울이. 그러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혹한일 때 추울 때의 소비 심리라는 거는 한쪽 일변도는 아니고요.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방한용품은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은 잘 되겠죠. 롱패딩. 그렇죠. 롱패딩도. 오. 그것도 굉장히 그 전형적인 예인데요. 예, 김밥. 김밥? 예. 아, 롱패딩 입고 검은 게 다 거리에 김밥이 걸어 다녀요. 그러죠. 이거는 초겨울 추위가 그 겨울 용품이 제일 잘 팔리려면 한겨울보다 사실 초겨울이거든요. 그렇죠. 초겨울이 추워야 올겨울 추울 예측이 것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옷 같은 거요. 아하. 옷 같은 거는 초겨울이 추워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원래 안 그래도 롱패딩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예. 실제로 10월 말부터 11월 초가 추웠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소매 판매가 나중에 통계가 나온 걸 보니 10월보다 5%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10월이 11월이 11월이요. 예. 초겨울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때 롱패딩을 비롯한 겨울 의류나 방한 용품들이 좀 견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원래 지금 오늘이 1월 31일이잖아요. 다음 주 초면은 백화점에 봄옷 갈릴 때예요. 옛날 기억 생각해 보시면. 예. 근데 지금 너무 추우니까 분위기가 맞질 않아가지고 지금도 아직 겨울옷도 좀 있는 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롱패딩 그 제조하는 회사들은 지금 추가 생산 들어간 데들도 있어요. 아직도 팔리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도 팔리고 있대요. 네. 그리고 증권사들 전망치를 보니까 롱패딩이 진짜 잘 팔렸어요. 지금 아직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몇백만 장이 팔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포츠 캐주얼 의류 업체들이 재작년 2016년보다 한 2배 이렇게 영업이익을 냈고요. 지금 굉장히 장사를 잘한 모 업체가 있는데 엘모 업체죠. 아니 F모 업체인데 F예요? 예. 영업이익이 2016년보다 1,500% 가까이 오른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500%요? 예, 예. 언제보다? 2016년보다요. 지난해 대비? 네. 와.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이. 네. 1,500%면 15배 뛰는 거예요. 16배. 그런데 네, 네. 이렇게 15배 액면 분할이 된 거예요. 그 추산이에요. 아직 정확하게 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웃는 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추우면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많이 돼요. 위축되죠. 그리고 난방비 사실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담이 커지죠. 예. 딱 겨울 되면 이게 막 몇만 원씩 늘어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담에서도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날이 풀리면은 좀 경기가 좋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오히려 따뜻할 때 사람들이 더 안 나가요. 아. 네. 근데 사실 미세먼지와 소비 심리의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연구가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그 산업연구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자료를 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상관관계가 큽니다. 아. 그러니까 2015년과 16년에 통계청의 소매 판매를 다 해서 전국의 대형마트랑 백화점들을 다 조사해서 봤더니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그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이 올라갈 때마다 이 대형 소매점들의 판매가 2%가 줄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안 나오는 거네, 그냥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산업연구원의 수치는 계절적인 요인들을 다 이제 통제를 하고 예. 그 1년치 통계청 수치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연구인데요. 이거 말고 제가 그래서 이번 올겨울은 아직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궁금해서 좀 국내 뭐 대형마트, 국내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 통해서 좀 뽑아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랑 완전 연말 연시 제외하고 수목금으로 해가지고 12월부터 그걸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원래 유통업계에서 한 얘기는 적당히 추워야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해요. 그 적당히 추운 정도는 대개 한 영하 5도 안팎이에요. 예. 근데 보니까 영하 5도 안팎에 제일 잘 팔린 건 맞았는데 당연히 혹한에도 안 나와서 장사가 잘 안 됐지만 제일 안 좋았던 게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 이 통계치를 뽑아볼 때 생각했을 때는 아 추울 때가 제일 힘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세먼지 심했던 1월 17, 18, 19일 있죠. 그때 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예.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이틀 연속 들어간 날이었거든요. 정말 안 나오시고 정말 안 삽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 자체를 좀 위축시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 지금 통계청 소매 판매치 같은 게 제대로 안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 혹한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소비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세일도 7594님 겨울 롱패딩 이맘때쯤 세일하는데 너무 추워서 롱패딩 세일도 안 합니다. 지금도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이맘때는 세일해야 되는데 예. 너무 잘 팔리니까 세일도 안 하는 그렇죠.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쯤이면은 이제 봄옷이 나올 때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옷 장사하는 분들 대변을 좀 해보면요. 예. 원래 봄옷과 가을옷을 많이 팔아야 거기에 마진이 많이 나와요. 네. 하고 실질적으로 봄옷과 가을옷을 많이 사지 여름옷, 겨울옷을 많이 안 삽니다. 근데 최근 제 후배도 동대문에 있는데 5년, 6년 동안 봄과 가을이 사라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봄, 가을에 디자이너들이 옷을 내고 지금 벌써 봄옷들 나와 있거든요. 네. 내오는데 실은 올해도 만약에 또 속는다면 올해도 봄, 가을이 또 실종된다면은 제가 보기에 이 7년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옷 장사 하시는 분들, 디자이너 분들은 거의 그러니까 올 거의 힘들어요. 작년에 네. 기능성 그런 캐주얼 의류들 나오는 업체들은 정말 웃었어요. 그래서 걱정도 해요. 이 롱패딩 기저 효과로 내년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올해가 힘들지 네, 않을까 네.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패션계가 몇 년 동안 굉장히 네. 침체기였는데 롱패딩으로 확 산 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좀 네. 디자인하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계속 좀 봄, 가을이 다시 와야 예. 됩니다. 네. 긴 시간이 없는데 뭐 긴가. 마지막으로 난방비 절약 팁. 음? 예, 짧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난방비 굉장히 열심히 아끼시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살짝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는 게 절약을 좀 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흔히 저 주변에 보면은 안방만 이걸 돌리고요. 예. 보일러를 아끼겠다고 다른 다른 방. 방이나 전부 안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돌려야 돼요. 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최소한 밸브를 2개 이상은 열어놔야 된다. 아. 왜냐하면 이 밸브를 다 닫으시면 난방수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오. 그 오히려 효율도 떨어지고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든다. 짧게 외출하실 때는 외출까지로 낮출 필요 없고 그냥 2, 3도만 낮추고 나가도 알겠습니다. 네. 난방 팁 좋은데 끝났어요. 인사 두 분 죄송합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